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파월이 최근 또 찬물을 끼얹지 않았습니까? 12월 FOMC 이후로 지금 미국 주식이 고전 중인 가운데 미국 주식이 조금 불안하면은 중국 주식이 어떠냐라고 대안을 제시한 거장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하워드 막스고요. 오늘의 내용은 하워드 막스가 최근에 한 인터뷰들을 참고로 해서 가져왔고요. 네, 하워드 막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46년생, 이제 올해로 80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자산운용사의 회장입니다. 근데 이 운용사는 주식이 아니라 주로 부실채권 위주로 투자를 하는 운용사고요. 운용자산, 재산 어마어마합니다. 운용자산도 260조 원이 넘고 개인 재산도 약 3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력도 50년 이상이고 또 그 긴 세월 동안 시장에서 생존하면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룬 전형적인 거장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워드 막스 하면은 메모가 상당히 유명하죠. 하워드 막스가 메모를 쓰면은 워런 버핏도 만사를 제치고 달려온다라는 얘기는 이제 식상한 문구가 될 정도로 메모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하워드 막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신중한 투자자입니다. 뭐 대부분의 거장들이 신중한데 그 중에서도 하워드 막스는 특히나 신중한 편인데 하워드 막스의 업력이 5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이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콜을 한 적이 5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콜을 한 건데 놀라운 점은 그 5번 모두 맞았다는 거, 그리고 본인도 그 콜에 의거해서 상당히 큰 성공을 이뤘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미래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 라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뜨겁냐, 차갑냐, 어떤 상태냐라고 판단하는 거를 중요시 하는데, 하워드 막스는 지금 미국 주식의 상황을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 최근에 내년에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워드 막스는 투자를 할 때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같은 것들은 머릿속에서 지워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 하워드 막스가 올해 초 중순부터 중국 주식이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하워드 막스가 하필이면은 중국을 픽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하워드 막스를 소개해 드렸을 때 5번의 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를 예견한 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잘 맞춘 사람이 봤을 때 현재 미국 시장은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주식이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워드 막스는 고평가는 아니고 비싸다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고평가랑 비싸다는 거랑 무슨 차이냐? 하드막스가 말하기로는 고평가는 결정적인 콜이다. 왜냐하면 가치 대비해서 비싼 상황이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자산은 팔아야 되는 거다. 매수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본인은 고평가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다 팔진 않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과거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방어적인 포지션을 유지 중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매수를 줄이고 주식 비중을 조금 낮추는 이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도 올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버핏도 주식을 관둔 건 아니지 않느냐. 현금 비중을 늘린 것이지 주식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다 매수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현명한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변수에 의거해서 투자를 결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사례를 얘기합니다. 트럼프 1기 당시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당선이 됐죠. 그때 당시에 트럼프보다는 힐러리 당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근데 실제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리고 주식은 오히려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뭐 연준이 금리를 6번 내릴 것이다라고까지 예견을 했었는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이 그만큼 금리를 내리지 않았죠. 금리 인하 시점도 사람들의 기대보다 오랫동안 동결을 하다가 인하도 사람들의 기대보다 덜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어떻게 되냐? 주식은 23년, 24년 다 시원하게 올랐죠.
이 하워드 막스가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시대는 매크로 예측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매크로에 대한 예측도 맞아야 되고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맞춰야 된다. 2023년에 연준이 시장의 기대만큼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은 굉장히 매크로 예측을 잘한 거죠. 왜냐하면 대다수는 금리를 크게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크로 예측을 잘한 사람은 돈을 못 벌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를 안 내린다는 거는 주식에 안 좋다는 얘기니까 23년, 24년에 시장을 떠났겠죠. 오히려 금리 인하를 믿고 투자를 했다면 반대로 수익을 봤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대로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하려면은 트럼프가 자기 공약대로 할까? 요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자기 공약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관세를 공약대로 부과를 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와 그리고 그 미래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지금 확실한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시장을 크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좌우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현재 미국 경제는 강하고 미국 주식은 비싼 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 취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는 미국 주식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이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돼서 여기서 더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이걸 아는 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초기에 주식이 쌀 때 사놨다면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좋은 매수를 하면은 매도가 편한 법인데, 좋지 않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매도도 걱정이 돼서 앞으로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라는 거를 상당히 크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는 중국 주식이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워드 막스가 봤을 때는 우선 중국 상황은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은 일종의 조정을 거치고 있는 기간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중국이 10%씩 성장을 했을 때는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가 결국에는 부동산 버블이 생겼다. 그래서 이 버블을 잡으려고 극단적으로 휘어잡았다가 지금은 경기도 안 좋아지고 시장도 폭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해야지 경기 침체가 안 되고, 그렇다고 부동산 버블 같은 버블이 생기지 않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선일까라고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시기다. 하워드 막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적정 수준을 찾는 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해결하기 어렵고 오래 걸리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왜 중국 주식을 추천을 하느냐? 하워드 막스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좋은 기업의 비싼 주식보다 나쁜 기업의 싼 주식이 낫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면은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보다 훨씬 더 튼튼하죠. 근데 그만큼 미국 주식은 중국 주식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중국 주식은 펀더멘탈 상의 문제가 있지만 하워드 막스가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싼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 중국 주식이 지금 싼 편이라고 하자. 그런데 앞으로 중국 상황이 더 악화가 돼서 지금 가격도 고평가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워드 막스는 중국이 그래도 나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봤을 때 현재 중국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인데, 과잉 공급된 주택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 그래프에서 주황색은 중국의 연도별 주택 착공 건수고요. 청록색은 아직 팔리지 않은 주택, 그러니까 재고입니다. 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재고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는 이 재고들을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중국 경제의 행방이 정해질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시스템이 탄탄하다는 거죠. 일당 독재, 정치적인 문제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사법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세계 2위의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대국이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지닌 잠재력을 감안하자면 지금 가격이 싸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워드 막스가 중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남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에서는 중국을 뭐 거의 투자해서는 안 되는, 손도 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남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한텐 기회라는 거죠. 실제로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는 본인 커리어를 시작했을 70년대에 지금의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이힐드 채권을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뭐
알트코인 수준으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손도 대서는 안 되는 부실 자산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워드 막스는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을 고려하면은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은 거기 투자를 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의 투자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철학에 기반을 해서 투자를 한 게 가장 크다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중국 주식이 싸다고 무턱대고 투자하면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이 해결하기 힘들고 또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고 이 리스크에 대한 해지는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하워드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헝다그룹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헝다가 파산을 했을 때 하워드막스는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헝다에 투자를 할 때 담보를 빡세게 잡아놨기 때문에 본인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리스크에 대해서 해지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어떤 중국 자산에 관심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주 전공인 부실채권 쪽에 당연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섹터로 보면은 제조업, 소매업, IT, 부동산 같이 남들이 기피하는 섹터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린 거장들이 미국 주식은 비싸니까 다른 나라 주식들을 알아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오늘 하워드 막스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워드 막스는 주가의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격이 싸냐 비싸냐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싼 주식이 어디 있나 찾아봤을 때 그게 중국이다 라고 해서 중국에 투자한 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뿐만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유명한 구루입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인 드러켄 밀러가 승부사라고 인정한 데이빗 테퍼라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이 데이빗 테퍼도 자기는 9월 FOMC 끝나고 중국 주식에 올인했다. 난 중국 주식 그냥 무지성으로 사고 있고 해지도 안 한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올인을 했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사람들 따라서 중국 주식 지금 투자하면 되냐에 있어서는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중국에 투자한 논리를 들어보면은 중국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게 중점이 아니라 지금보다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예전처럼 10%씩 성장을 못해도 한 5% 정도만 성장을 해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고성장 국가에 속하는 편이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중국이 예전처럼 좋아지진 않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호전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중국 주식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논리에서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를 좀 배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외 정책의 핵심이 중국 견제인데 중국이 결국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때문에 또 출렁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물론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는 그런 출렁임이 있더라도 그런 출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낮은 가격, 한마디로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지금이 낮은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워드 막스는 이런 출렁임을 다 버티면서 상당히 오래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마저도 감안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